조국의 시간 돌풍, 이준석 돌풍. 자,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,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실제 판매 상황을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김은미 기자. 네. 조 전 장관 회고록 연일 인기가 많나 봐요. 네, 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 사실 저희가 공식 출간일은 지난 1일이었습니다. 오늘까지 지금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각종 온 오프라인 서적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네. 대체 어느 연령대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지 그 통계도 같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 40대랑 50대가 상당히 많이 이 책을 산 걸로 지금 나옵니다. 36.8%, 32%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성별은 어떤가 한번 보면은 남성이 62%, 여성이 38%,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책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이 표를 보면 이 조국의 시간 40, 50대에서 많이 구매하고 특히나 40대 남성한테 인기가 많거든요.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? 딱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? 예. 아니,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40대, 50대가 민주당 지지가 사실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고 네.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를 비교를 해봐도 사실 이제 이 40대, 5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. 이제 그게 똑같이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특히 이제 이 40대 층들 같은 경우는 아마 친여 성향의 이제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이 IMF를 거치면서 특히 이제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저항감들이 있습니다. IMF가 이루어지면서 직장을 잃었고요. 또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386들의 영향도 좀 받았고 그렇게 성장해 오면서 체질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주 52시간이라든지 네.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데 사실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금 세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도가 있습니다. 또 50대 일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책 구매도 이 40대, 50대가 요즘 월등하게 사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전체로 보면 이 전체 여론과 비슷한 성향으로 지금 책 판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연령대는 이전처럼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. 뭐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앞으로 아마 대선 국면에서도 이 책 판매 그 연령대와 비슷하게 특히 지난 4.7 재보궐선거나 4.15 총선 비교해봐도 40대, 50대 층들은 여전히 친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어떤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아마 야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이고 특히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후보 문제 때문에 20, 30대가 더 쏠림 현상이 있어요, 사실은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 대결이 20, 30대와 60대가 같은 지금 같은 성향, 40, 50대가 같은 성향 이렇게 지금 또 구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동석 기자. 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 라디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윤석열 전 총장을 추천한 분이 당시 조국 수석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 전 장관이 제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. 박용진 의원 이후에 책 읽어봤을까요? 네, 아직은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박용진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박용진 의원,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청와대 수석이었냐, 민주당이 추천한 장관이라고 조국 전 장관을 인물을 이렇게 높여 세웠습니다. 그런데요, 윤석열 전 총장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다. 윤석열 대세론의 조국 전 장관의 책임론을 이렇게 꺼내들었는데요. 조국 전 장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. 당연히 왜 부적절한 말을 하면서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. 이렇게 박 의원을 겨냥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이 조국의 시간을 읽어봤냐는 질문에 박용진 의원은 읽어보지 않았다.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박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. 최근에는 사실 언론이 다 그 국민의힘 쪽에 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어떤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요즘 민주당 얘기가 많더라고요. 어떤 분인지 짐작하시겠죠? 이름 두자? 두 자. 예, 예. 네, 세 자 아니고 두 자입니다. 예, 예.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. 조국의 시간. 네. 혹시 읽어보셨나요? 아니요, 아직. 예. 본인 페이스북에 네. 책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해놨길래. 네, 직접 사서 보면 되는데 왜 굳이 국회 도서관을 찾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. 네. 실제로 책을 읽을 경우에 박 의원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비판에 나설지 아니면
조국 옹으로 돌아설지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다시 조국 사태가 소환이 되고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서 사과 입장까지 내놨죠.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. 윤지영 기자, 네. 초선 의원들 이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초선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랑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간담회가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약 30분 정도는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데 보냈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발언은 68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했는데 2, 3분 정도의 짧은 발언이었고 이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등과 관련된 이 민감한 사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좀 일단락에 하자라는 거죠. 이제 우리가 반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반성문을 내는 거고 반성 이후에는 뭐 해야 돼요?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운 새 신책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맨날 반성한다고 그걸 반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굉장히 거칠게 물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이 대안들을 제시하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쓴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어저께 자리는 뭐 쓴소리가 꼭 거칠게 나오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, 쓴소리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반박도 내놨는데요. 이 오영환 의원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침묵했다, 쓴소리 안 했다라는 가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일자리, 청년 정책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라면서 이 쓴소리 충분히 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또 이 문 대통령이 내로남불과 위선, 오만이라는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철민 의원은 반성하는 상황이 2달 넘은 상태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에서의 기류는 어쨌든 여당이 조국 사태는 여기서 마무리 짓자라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은 이 어제 간담회를 두고서 그 송영길 대표가 한 조국 사태 관련 사과만도 못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자, 한편 이 국민의힘은 이 당대표 경선 일정이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. 어제 당권주자들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찾아서 합동 연설회를 가졌는데 김은미 기자, 네.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제 연설회에서 한 이준석 후보 발언이 굉장히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.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조명을 받는 거예요? 네,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실 어제 대구를 갔습니다. 이 대구에서 합동 이 연설회가 있었었는데 근데 여기 이 대구는 바로 이 국민의힘의 이 지역적 텃밭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 대구에서 당권주자들 합동 연설회, 근데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.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.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.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.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, 전직 대통령들 잘 모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.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어떠십니까? 고령인데 장기간 구급되어 있습니다.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들어보시면 다른 데도 아닌 이 국민의힘의 지역적 텃밭인 대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날 영입한 건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반면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건 전직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좀 상반된 그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. 근데 이 전 최고위원, 이 오바마 전 대통령 의원 시절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. 이 미국이 이라크 전쟁 찬반 논란으로 얼룩져져 있을 때 오바마 당시 의원이 한 말이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,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
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다 애국자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 텃밭인 대구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윤지영 기자, 요즘에 이준석 돌풍 얘기 많잖아요. 근데 돌풍인가요? 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도 등장을 했다면서요, 김현미 기자? 네,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이게 대권주자 여론조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전국의 성인 남녀 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습니까?라고 물어봤었던 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24%, 그다음에 윤석열, 이낙연, 그다음에 이제 4위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. 지금 보면은 3%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주자들이 안철수, 정세균, 홍준표 등등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어떻게 보면 정치 선배들인데 이 앞에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. 이현정 의원, 네. 대구에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한 이준석 후보 보니까 반응들이 놀랍다 이런 반응 많아요. 네. 거기다가 지금 대권주자 여론조사까지 등장을 했어요. 아니 헌법상 출마도 못 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어요. 네. 40대가 이상이 돼야 우리가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저는 참 좀 전에 봤던 이준석 지금 후보의 이 탄핵에 대한 것과 여당 초선들이 청와대 가서 한 것과 참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생각해 보십시오. 이준석 후보가 지금 30대에 지금 아직 초선도 못 했잖아요. 네. 근데 대구의 어떤 보수 심장부에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한 거죠. 자기 소신 이야기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저게 아마 대구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난할 겁니다. 그렇지만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윤석열도 들어올 수 없고 당이 대사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본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거죠. 불리함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. 즉 저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로 정치인들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1시간 동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난 지 한참 되는데 이제 청와대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그래도 쓴소리를 좀 해야죠.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이렇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최소한대로 누구나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다들 그냥 밥만 먹고 와서 박수만 치고 왔다 그러니까 저런 이준석 후보도 지금 자기가 보수의 심장부에 가서 탄핵 문제에 대해 자기 소신을 정말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당의 초선들은 그 68명이 한마디도 못할까?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MBN에서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. 이 이준석 후보가 2위 나경원 후보를 2배 넘게 앞섰습니다. 이 대구에서의 이준석 후보의 발언,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.